청춘을 다시 쓰는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작은 기기 바로 스마트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을 우리 삶의 든든한 조력자로 만드는 더 깊고 풍부한 활용법을 파헤쳐 볼게요. 마치 신나는 탐험을 떠나듯 저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스마트폰. 두려움이 아닌 보물창고로 인식하기.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면 버튼도 없고 화면만 반짝이는 모습에 당황스럽고 혹시 잘못 건드려서 망가질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을 오늘 완전히 바꿔봅시다. 스마트폰은 고장이 쉽게 나는 유리 공예품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만져볼수록 더 많은 것을 돌려주는 마법의 상자입니다. 옛날에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자녀에게 묻거나 도서관에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화면 위에 있는 돋보기 모양 아이콘, 바로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말하거나 입력해보세요. 이 검색 기능은 여러분을 위한 24시간 운영되는 개인 도서관과 같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좋은 민간요법은 뭐지? 내가 태어난 해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은 어디지? 이런 소소한 질문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수많은 정보가 펼쳐집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독립적인 정보 획득이야말로 스마트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연결에 있습니다. 이제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넘어 영상통화라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멀리 유학 간 손주, 해외에 사는 친구와도 언제든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 사진첩을 공유하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 아침 끓인 된장찌개 사진, 주말에 다녀온 산책길 사진을 자녀에게 보내보세요. 딱딱한 안부 문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소통이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이모티콘 몇 개만 보내도 대화 분위기가 훨씬 더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앱을 열어보세요. 이곳에는 세상의 모든 강연과 취미 교실이 모여 있습니다. 트로트 노래 쉽게 배우기, 초보자를 위한 뜨개질 강좌,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따라하기. 이렇게 검색하면 친절한 선생님들이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굳이 멀리 학원에 다니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내 방 안에서 편안하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자기 개발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을 복잡한 기계가 아닌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만능 조수로 바라보세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 하나하나를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눌러보세요. 고장날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잘못 눌렀을 때는 뒤로 가기나 홈 버튼만 누르면 언제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본 사용법. 터치와 소통의 마법으로 문을 열다. 이 기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손가락의 마법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복잡한 사용 설명서 대신 마치 춤을 배우듯 쉽고 재미있게 터치와 소통의 기본기를 익혀봅시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명령을 내릴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이 명령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동작으로 나뉘며 이것만 익히면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세 가지 기본 동작. 터치, 드래그, 그리고 확대, 축소. 첫째, 가볍게 터치하세요. 화면에 있는 앱응용 프로그램이나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는 것이 바로 터치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어깨를 톡 치며 이것 좀 봐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터치만으로 앱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만 닿아도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둘째, 부드럽게 밀기 스와이프 드래그 하세요. 갤러리에서 사진을 넘겨보거나 긴 기사를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할 때 사용하는 동작이 바로 밀기입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옆으로 쓱 밀면 다음 사진이나 화면이 나오고 위아래로 주르륵 밀면 화면에 숨겨진 부분이 나타납니다. 화면을 천천히 밀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돼요. 셋째,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세요. 사진이나 지도에서 글씨나 그림이 너무 작아 안 보일 때 유용한 동작입니다. 화면 위에 두 손가락을 얹고 바깥으로 벌리면 벌리기 화면이 확대되고 안으로 오므리면 꼬집기 화면이 축소됩니다.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이는 만큼 화면이 커지고 작아져서 작은 글씨도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2. 길을 잃었을 때의 안전장치. 홈과 뒤로 가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거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걱정 마세요. 스마트폰에는 언제든지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 아래 중앙에 있는 동그란 버튼 또는 바 모양을 홈 버튼이라고 합니다. 어떤 복잡한 화면에 있더라도 이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처음 화면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황했을 때는 무조건 홈 버튼을 누르세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홈 버튼 주변이나 화면 구석에 있는 화살표 모양 버튼이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직전에 봤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잘못 들어간 메뉴나 창을 닫을 때 유용합니다. 3. 소통의 즐거움. 단순함을 넘어선 연결. 스마트폰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소통의 확장입니다. 문자 대신 메신저 활용.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은 단순한 문자와 달리 데이터 와이파이만 있으면 사진, 동영상, 재미있는 이모티콘까지 무료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이모티콘을 한번 보내보세요. 딱딱한 안부 문자와는 차원이 다른 따뜻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영상통화의 행복.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와도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통화 기능을 꼭 활용해 보세요. 자녀가 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매일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손주의 재롱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영상통화 거는 법 딱 한 번만 알려다오라고 부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넘어질까 두렵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동작과 두 가지 안전장치만 기억하고 매일 5분씩 좋아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익숙해질수록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친근한 친구가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생활의 편리함, 나만의 비서로 업그레이드.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만능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복잡한 은행 업무 때문에 추운 날씨에 창구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은행 앱을 깔면 집에서 따뜻하게 앉아 계좌 이체나 잔액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 딱 한 번만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공동인증서를 설치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편해집니다. 또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지도 앱을 켜보세요. 길 찾기는 물론 근처 맛집이나 병원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줍니다.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목적지를 검색한 후 길 안내 시작을 누르면 음성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니 듣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도 캘린더 앱에 기록해두세요. 스마트폰이 정해진 시간에 띵동 하고 알려줄 거예요. 시니어를 위한 맞춤 설정. 더 편하게 보기. 스마트폰을 더 쉽게 사용하려면 마치 안경 도수를 맞추듯 나에게 꼭 맞는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속의 설정 메뉴를 활용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시원하게 보세요. 작은 글씨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스마트폰 보기가 꺼려지셨죠? 걱정 마세요.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글자 크기 키우기.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또는 글자 크기를 찾아보세요. 이곳에서 글자를 최대한 굵고 크게 설정해 보세요. 마치 신문을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시원하게 글자가 보일 겁니다. 화면 확대 축소화면 배율. 글자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전체적인 내용 아이콘, 그림 등도 함께 커지도록 화면 배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도록 설정하면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터치 오류는 이제 그만. 터치도 쉽게. 손가락이 닿았는데 엉뚱한 것이 눌리거나 원하는 앱이 한 번에 잘 안 눌려서 답답하셨죠? 스마트폰에는 우리의 터치 습관을 이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 시간 조절. 설정의 접근성 메뉴로 들어가서 터치 시간이나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치 시간이 길어지면 실수로 살짝 건드린 것은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꾹 눌렀을 때만 작동하게 되어 터치 실수를 크게 줄여줍니다. 손쉬운 사용 활용. 자주 쓰는 기능, 화면 캡처 볼륨 조절을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화면에 작은 버튼을 띄워주는 손쉬운 사용 메뉴도 활용해보세요. 듣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누리세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읽어주기 음성 안내. 화면에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음성 안내 기능을 켜보세요. 특히 긴 뉴스 기사나 문자 메시지를 눈에 필요 없이 귀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 비서 활용. 검색이나 전화 걸기가 번거롭다면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에 빅스비,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빅스비 아들에게 전화 걸어줘 또는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라고 말로 명령하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손을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기능입니다. 방해 없이 편안하게 즐기세요. 방해 금지 모드 및 알림 설정. 밤늦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 때문에 숙면을 방해받거나 중요한 순간에 전화가 와서 신경 쓰인 적 있으시죠? 방해 금지 모드. 설정에서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해 보세요. 취침 시간이나 낮잠 시간에는 알림이나 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배우자 등 꼭 받아야 할 연락처는 예외로 설정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알림 정리.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정신이 없다면 자주 쓰지 않는 앱의 알림은 설정해서 꺼두세요. 꼭 필요한 연락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깔끔하고 편안해집니다. 스마트폰이 내 눈높이에 맞춰지면 사용이 10배는 더 쉬워집니다. 스마트폰 속의 설정 기능을 활용해서 불편한 점을 바로 해결하세요. 작은 글씨 때문에 눈이 침침하셨다면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또는 글자 크기를 찾아보세요. 글자를 최대한 굵고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 설정에는 화면의 일부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 기능도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또 검색하기 귀찮거나 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에 빅스비 시리를 불러보세요. 빅스비 오늘 미세먼지는 어때? 또는 빅스비 딸에게 전화 걸어줘. 라고 말로 명령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안전과 즐거움. 백업과 취미 활용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청춘을 다시 쓰는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이 기기를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알짜배기 활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쓰는 마무리 단계는 바로 보안과 활용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개인 금고와 같습니다. 이 금고를 지키는 방법과 이 금고 속 보물들을 꺼내어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안전하게 지키기. 비밀번호는 생명줄, 백업은 보험입니다. 첫째, 화면 잠금은 필수입니다. 은행 앱, 메신저, 대화, 개인 사진 등 여러분의 모든 정보는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화면 잠금 기능을 설정하세요. 복잡한 패턴보다
지문 인식이나 간단한 6자리 비밀번호가 가장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피싱 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화 사기 보이스 피싱나 문자 사기 스미싱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상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자녀 병원비가 급하다, 택배 주소를 확인해라 등의 내용과 함께 온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URL은 무조건 무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면 의심하고 일단 끊은 뒤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백업으로 추억을 지키세요.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분실될 경우 그 속에 담긴 수천 장의 사진과 소중한 연락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백업은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자동 백업 설정. 보통 구글 포토나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온라인 저장 공간에 사진이나 연락처를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해서 딱 한 번만 자동 백업을 설정해두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소중한 기록들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2. 즐거움과 활력. 유튜브와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세요. 첫째, 유튜브는 나만의 평생 교육원입니다.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유튜브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즐거움이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실시간 강좌. 요리, 외국어, 뜨개질, 운동 등 어떤 것이든 검색하면 전문가들이 가르쳐 줍니다. 궁금한 점은 영상 아래 댓글로 질문도 할 수 있으니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의 콘텐츠. 젊은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 영화,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검색해보세요. 잊고 있던 추억이 생생한 영상과 함께 되살아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겁니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모임 앱이나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보세요. 소통의 확장. 텃밭 가꾸기 모임, 등산 동호회 등 관심사를 공유하며 정보도 얻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집 밖으로 넓혀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삶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복잡한 기능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안전수칙과 활용법만 잘 기억하고 매일 5분씩이라도 스스로 사용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이 작은 기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찬 무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일단 눌러보는 용기가 명약.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혹시 잘못 누르면 고장날까봐 걱정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잘못 누르더라도 대부분은 뒤로 가기 버튼이나 홈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안전한 첫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일단 눌러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영역이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돕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쉬운 기능부터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청춘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